틸리초 베이스 캠프를 출발하여 틸리초 호수를 다녀오고 다시 시리카르카로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틸리초 베이스 캠프에서의 숙소입니다. 전기장판도 들어오고 화장실도 딸려 있어서 그래도 가장 쾌적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 4시 30분. 틸리초 호수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랜턴도 하고 모자도 쓰고 파카도 입고. 자, 멋진 틸리초를 기대하면서 힘차게 출발합시다. 출발합니다. 우리 숙소로 나와서 계속 올라가면 됩니다. 이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새벽 4시 30분, 세상의 깊은 잠에 빠진 시간. 우리는 4150m 틸리초 베이스 캠프의 차가운 정적을 깨우고 길을 나섭니다. 랜턴 불빛에 의지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고개를 드니 어둠 속에 숨어있던 거대한 설산들이 하나 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는 랜드슬라이드 에어리어. 저 뒤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봉우리들이 지금 빛을 받고 있어요. 어느새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계속 오르막을 오르고 있습니다. 고도 800을 높여야 됩니다. 틸리초 호수를 향해 계속 완만한 오르막을 올라서 해발 4,900까지 갑니다. 2시간 올라왔는데 지그재그 길이 나타났습니다. 저 지그재그 길을 72밴드라는데 저 지그재그 길을 올라야 틸리초 호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틸리초 베이스 캠프를 나서서 2시간 만에 만나는 악명 높은 72밴드입니다. 72번의 구비를 돌아야 비로소 시내 호수가 열린다는 고행의 길입니다. 한 굽이 돌 때마다 희박한 산소는 내 호흡을 멈추게 하고 나의 심장은, 나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집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눈에 오고 오르자고. 그러니까요. 올라오면서 뒤돌아본 풍경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이 맛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모퉁이를 돌면 또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겠죠. 틸리초 호수가 나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 모퉁이를 더 돌아야 되네요. 72밴드의 지그재그 길을 힘들게 올라오니 이제 완만한 길이 나타납니다. 나타날 듯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틸리초 호수입니다. 호수는 안 보이고 틸리초 피크만 아주 멋지게 앞에 우뚝 따고 있습니다. (72밴드의) 오르막길을 다 오르니 이제 완만한 병원이 나왔습니다. 하얀 설원의 풍경에 사람들이 감동해서 소리를 지르네요. 눈 위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저 끝에 가면 이제 틸리초 호수가 나타납니다. 저기 틸리초 피크 아래에 틸리초 호수가 있는데 눈으로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얼마나 많이 걸어가야 할지 사실 굉장히 많이 걸었습니다. 틸리초 피크 아래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호수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산증 없이 무사히 잘 도착하고 있습니다. 해발 4,919m 하늘과 맞닿아 있는 이 틸리초 호수를 가기 위해
나는 미끄러지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또 미끄러지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걸어갑니다. 약 5천만 년 전 대륙의 거대한 충돌이 시작되었을 때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판이 맞부딪히며 수억 년 동안 잠들어 있던 테티스해의 밑바닥이 하늘을 향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심해의 지층이 세계의 지붕으로 변해가는 경이로운 용기의 역사입니다. 딜리초 레이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딜리초 레이크. 대단하다 산길! 대단하다 사과! 지금 눈앞에 펼쳐진 순백의 설원은 단순한 눈더미가 아닙니다. 7134m의 딜리초 피크와 닐기리 노스가 병풍처럼 둘러진 이 거대한 분지는 수만 년 동안 쌓인 빙하가 녹아 보이며 형성된 빙하호수의 결정체입니다. 비록 기대했던 빛이 물결은 보이지 않았지만 켜켜이 쌓인 무늬와 광활한 설원의 풍경은 이 땅이 바다였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견뎌온 인고의 시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젊은 날에 나는 지금 수억 년의 시간이 빚어낸 지질학적 기적 위를 걷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산으로 다시 얼음의 광장으로 변모해온 이 위대한 침묵 앞에서 자연의 거대한 섭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딜리초 호수 잘 보고 갑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정신을 못 차렸는데 이제 내려오니까 따뜻해졌어요. 딜리초 호수 정상 쪽은 바람이 너무 불어서 도저히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또 기온도 너무 낮아서 저체온이 걸릴 것 같아서 빨리 하산했습니다. 나이키 피크, 그 다음에 라르키 피크. 마나슬로가 여기서 보입니다. 저기서 내려왔고요. 우리가 있는 뒤쪽 계곡이네요. 멋지가 저기 보입니다. 딜리초 베이스 캠프 내려오는 것도 엄청 시간이 걸립니다. 드디어 보입니다. 아침 4시 40분에 출발해서 지금 10시 40분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6시간 걸렸습니다. 드디어 TBC 도착. 너무 힘들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서 점심을 먹고 스리커르거로 가서 1박을 할 예정입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딜리초 호수를 6시간 좀 더 걸려서 다녀왔습니다. 1부 성공. 아유 힘들어. 딜리초 호수를 다녀와서 점심을 여기서 먹고 이제 다시 스리커르거로 출발합니다. 스리커르거로 출발. 스리커르거 가는 길 어제 올 때는 내리막인데 오르막이 되어서 너무 힘들어요. 이제 스리커르거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제는 왔던 길을 이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 딜리초 베이스 캠프에서 시리카르카까지는 약 5 내지 6km라서 두세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랜드슬라이드 구간은 단순히 깎아지른 절벽이 아니라 지구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지질학적 보고입니다. 약 5천만 년 전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면서 과거의 바다였던 테티스의 지층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부드럽게 쌓였던 퇴적층이 압력을 받아서 거대한 암석이 된 후 수직으로 꺾이고 뒤틀리며 형성되었는데, 고산지대의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한 결빙과 해동이 반복되면서 암석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바람과 중력에 의해 끊임없이 낙석이 발생하는 지형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침식 작용을 거치며 남은 지층의 흔적이 마치 바다 밑 세상을 옮겨 놓은 듯이 기괴하고 웅장한 문양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륙의 거대한 충돌은 잠자던 바다를 세계의 지붕으로 밀어 올렸고, 파도가 머물던 자리엔 이제 바람과 날카로운 낙석만이 교차합니다. 여기는 랜드슬라이드 지역입니다. 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깎아지른 절벽에 새겨진 기묘한 무늬들은 이 땅이 바다였던 시절을 증명하는 지문입니다. 시간이 빚어낸 이 웅장한 침식의 파노라마 속에서 나는 지구의 위대한 연대기 위를 묵묵히 걸어갑니다. 새벽 4시 30분에 산행을 시작해서 겨우 오트밀죽 한 그릇 먹고 천천히 걸어서 해발 4,919m 트리초 호수를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무엇이든지 도전만 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성취감을 잘 느꼈습니다. 도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꿈. 그냥 한 발자국 걷다 보니 어느새 트리초 호수에 와 있었고, 지금은 다시 랜드슬라이드 구간을 걸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안나푸르나 서킷의 정점 해발 5,416m 도록나 패스를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트리초 호수를 오르면서 배웠던 인내와 끈기로 나는 도록나 패스도 잘 오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갈 겁니다. 나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아자 화이팅! 전님 감사합니다. 오늘 트리초 호수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드디어 스리커르커에 도착했습니다.
스리커르크에 도착해서 오늘의 산행을 마무리합니다. 약 16km. 몇 시간이지? 일단 TBC에서 스리커르크까지는 2시간 반 걸렸습니다. 아따 또 끝을 봐 보네. 우리는 On the road, I've been away for far too long, but now I'm on my way back home. I hear the west winds calling out my name. They're telling me to head your way, down your road and past your gates. Keep your eyes on the horizon. I was looking to belong when I'd already found my